자, 한국의 포탈들은 아침에 잠깐 올렸다가 내려버렸는데요. 지금 중요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안이 지금 오늘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요. 미국의 ABC TV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ABC 뉴스가 TV가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아마 이 틸러슨이 미국의 한 행사에 갔던 모양입니다. 행사에서 한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애틀랜틱 카운슬이라는 싱크탱크 주최 토론회 기조연설 후 문답에서 북한이 원할 때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첫 만남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틸러슨의 말은 영어로 We are ready to meet without 이 precondition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precondition, 전제 조건 없이 우리는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틸러슨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렇게 해야, 약속을 해야, 또 비핵화를 가기 위한 행동을 해야, 또 내지는 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이런 식으로 미국 내부의 곳곳에서 나오던 대화의 전제 조건들을 다 걷어 차버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너가 만나자면 곧바로 정부 대 정부로 만나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틸러슨은 그냥 만나자. 그리고 원한다면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흥미가 있다면 이게 사각형 테이블이 될지 원형 테이블이 될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최소한 앉아서 얼굴을 맞대고 나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의향이 있을지에 대한 로드맵을 펼쳐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어떤 행태로든 비핵화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다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비핵화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회 연설하고 난 이후에 트럼프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해서 북한을 지도상에서 없애주고 문재인 정권을 정복시켜 줄 거라고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를 해대는 일부 보수 세력들, 참 저는 그런 사람들 제대로 된 보수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장사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매우 충격적인 제안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을 사람은 문재인 정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미국은 북한하고의 직접적인 대화를 절대로 조건 없이 안 할 거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의 구멍은 중국의 도움을 파서 또 물밑으로 사람을 넣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합의 부분을 북한하고 한국하고 또 중국 끌어들이고 러시아 끌어들인 다음에 미국에 강요해서 받게 해서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한 공은 우리가 다 차지하고 국민들한테는 이것이 전쟁방대 평화를 외치는 문 정권의 주장이 먹혀덩글고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찬성했다. 이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뉴스 브리핑을 부분 듣는 사람들이 자다가 남의 다리 끓는 소리를 하시는데요. 댓글에서.
제 방송을 꾸준히 집중적으로 들은 분들은 이 대목에서 하실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요, 이 한국이 북한을 지금 열심히 물 밑으로 또 땅 밑으로 구멍을 파서 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준비 작업들, 심지어 돈 문제까지 오고 가고 또 중국하고 쑥덕쑥덕해서 쌍괴, 쌍중단을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작업을 한다면,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한편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압박에 동참을 한다, 한미동맹 말은 급하면 쓱 둘러대놓고 돌아서면 미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일을 반복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커다란 선물을 주고 한국이 주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풀어서 이 문제를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매듭시켜 주려고 한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계획이다. 그런데 미국은 바보같이 그 계획에 끌려가다가 뒤통수 맞고 당했네, 이러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했죠. 한국이 뒤통수를 계속 치면 미국은 결정적일 때 뒤통수를 한 방 쳐버리고 미국이 나서서 북한과 한국을 빼버리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려고 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미국으로는 그 타이밍이라고 보고 한마디로 한국, 중국 엿먹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왜 틸러슨이 지금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이게 알려질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타이밍에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문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가면 너네들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북한과 물밑으로 돈을 거론하면서 접촉도 했고 비서실장이 수상한 지금 중동 방문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네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문재인 시진핑 간에 공개하지 않은 여러 가지 비밀 합의나 작전을 짤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냐고 하면서 너네들이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방을 때려서 북한하고 딜을 제안한다고 해버린 겁니다. 자, 너네들 할 말 없으면 둘이 만나가. 오늘 날씨 좋네. 내일은 눈 올 것 같냐. 이런 이야기로 하든지 테이블이 원탁이 좋네. 안 그러면 사각형 테이블이 좋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좋으니까 나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을 북한의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 겁니다. 자, 결국 틸러슨의 이런 제안은 지금 언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이것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거대한 전환이 지금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틸러슨이 트럼프하고 상의 없이, 국방부하고 상의 없이 이 제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틸러슨은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만 우리가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틸러슨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서 매우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과거 트럼프가 틸러슨 장관의 대북 대화 시도를 시간 낭비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언급을 했는데요. 그때와 지금 틸러슨의 말이 맞다면 트럼프의 시각이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틸러슨이 8월 달에 북한과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핵무기를 미국 영내의 국가에, 미국과 영내 국가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채로 대화의 조건이 마련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틸러슨이 가장 온건한데, 가장 온건한 사람도 비핵화가 전제가 되지 않고는, 즉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는 대화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완전히 180도 바뀐 부분인데요. 틸러슨이 딱 하나의 최소한의 조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대화가 시작되려면 평화의 기간이 필요하다. 즉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쏘면서 대화를 하자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속이 문드러져도 그렇게는 못한다. 근데 이 말은 왜 했는가 하면 북한이 지금 SLBM을 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화성 15 도발 이후에 추가 도발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한미일 세 나라 해군이 북한이 SLBM을 쏘는 부분에 대해서 미사일 경보 훈련까지 하고, 심지어 미국 본토 근처에도 지금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한 함정이 배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머지않은 시기에 SLBM 북극성 3호형 이상 되는 것을 발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SLBM을 북한이 만약에 정말로 잠수함에서 이걸 갖다가 발사를 하게 된다면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이걸 사거리는 3000km 이상이고, 자, 이 SLBM은 일본하고 괌 같은 이 서태평양의 미국 영토를 기지를 노린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북한이 현재 지금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걸로 보이는데, 2500톤 이상의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지금 위성사진 등으로 오랫동안 나왔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이 신형 잠수함에 이 북극성 3형을 2기 이상 탑재하기 위해서 북극성 3호를 더 개량을 해서 쏘게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는 지금까지 북한 땅에서 쏘는 ICBM이나 IRBM 등을 추적하는 시스템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 이 8월 달에, 작년 8월에 북극성 1호 발사 실험에 성공했고, 올 2월에는 이를 지대지 미사일로 개량한 북극성 2호를 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틸러슨은 ICBM 쏘거나 SLBM 쏘면서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하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평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너들도 알 거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만나면 생산적인 논의가 안 될 거다. 우리는 이런 점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 문은 열려 있으니 대화를 원한다고 북한이 말해주면 된다. 대화할 준비가 됐다면 우리가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날 이 애틀랜틱 카운슬 외에도 국무부 직원과의 송년 이렇게 미팅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가면 외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와버릴 수 있으니까 매티스 국방 장관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나는 실패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뒤에는 강력한 미군이 있는데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미군이 군사적인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아니고 원하지도 않는다. 국무부에서 우리 역할은 대안적인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다 라고 하면서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에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 이 북한과 가까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북한이 무엇보다 자국의 안전 보장에 대해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과 미국 측에도 이 말을 전했다라고 했거든요. 자, 틸러슨은 이 국무장관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러시아화와 이 오일 사업을 해온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러시아하고 가깝다라는 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어 오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틸러슨이 지금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지금 뭘 원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국의 문 대통령이 시진핑을 방문하러 가서 두 사람이 뭔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이 말을 먼저 선방을 때렸어요.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북한도 결국은 이렇게 중국을 끼워서 협상하기보다는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기를 원하는 측면이 무조건 있지요. 왜 우리가 항상 미국하고 대화를 할 때 중국의 앞에 서고 중국의 중재로 우리가 해야 되냐. 북한이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고 김정은 대해서는 그게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의 언론에는 잘 소개되고 있지 않는데 ABC 뉴스의 내용에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을 공격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38선 밑으로 곧바로 철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을 한번 탁 치고요. 북한에 밀고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틸러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최악의 경우에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그 공격은 핵과 ICBM 파괴에 있는 거지 북한에 대해서 점령을 하거나 어떻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밝혔어요. 자, 이건 중국을 의식한 걸 수도 있는데 북한에다가 우리가 설사 너네들 공격을 해도 너네들 시설물만 파괴할 뿐이지 너네들 정권을 제거할 생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이 완전히 파격적인 조건을 문재인 방중 이전에 북한에다가 했고요. 이것은 이후에 미국이 북한과 극적인 대화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제가 이런 점을 우려해서 트럼프라는 사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를 입장을 다 끝까지 지지해 줄 거다 라고 믿으면 곤란하고요. 극적인 방향 선회를 해서 딜로 오히려 뒤통수를 때리는 한국과 중간에 서서 길목을 막고 맨날 이것저것 요구하고 한마디로 장난을 치는 중국을 빼버리고 우리가 북한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걸 미국이 러시아를 시켜서 타진해 본 뒤에 북한의 반응이 나오니까 곧바로 질른 부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한국이 어떤 행태로든 북한과의 대화를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할 가능성은 사라져 버렸고요. 미국의 이런 극적인 이 태도 변화는 한국의 배신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 나름대로 자구책이자 응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신에는 배신으로 지금 미국이 맞선 거고요. 그 타이밍이 문 대통령이 중국과 뭘 쑥닥거릴 방중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